저는 주변을 보게 되면 대다수 제 주변에 있는 자산가들이나 아시는 분들 다 부동산으로 돈 벌었고요. 주식으로 돈 번 사람 몇 년 지나서 물어보면 다시 또 까먹고. 특히 우리나라가 선택의 폭이 없잖아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주식, 코인, 부동산이 세 개인데 뭘 해야 될까요? 일반인들이 코인 한다? 젊은 친구들 중에 이제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은 하라고 하는데 대다수는 코인으로 그렇게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주식 잘 버는 사람들은 하시고, 근데 저는 선택지가 결국에는 부동산밖에 없기 때문에 집 팔더라도, 지방집을 팔더라도, 외곽집을 팔더라도 팔아서 갈 때는 상급지밖에 없는데 그럼 상급지가 결국 어디로 가냐는 거죠. 여기서 아마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요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지방에 계신 분이 뭐 이렇게 팔아서 뭐 몇십억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은 뭐 미국 자산이나 뭐 다른 것도 대안이 많은데 굳이 뭐 우리나라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왜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부동산을 사냐?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소위 말하는 좀 왜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냐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댓글 같은 거 보면. 그게 바보 같은 선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결과는 이제 10년 후 이제 시간이 이제 말해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따져보자고요. 선택지가 미국 부동산이 있고요. 한국 부동산이 있죠. 미국 부동산이 한국 부동산보다 수익률이 좋을까요? 그 장담할 수 없죠. 잘 모르는 미국에 누구를 믿고 관리 포인트도 많고 관리 포인트도 많고 사실 미국 중개보수만 하더라도 3%잖아요. 돈 더 줘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믿고 부동산이라는 게 나의 전 재산인데 주식이야 규격화되어 있잖아요. 애플, 구글, 테슬라 그냥 사면 똑같고 코인이야 뭐 김치 프리미엄이 좀 있습니다만 비트코인 사도 되는데 미국 집을 언제 임장 가서 보고 사냐. 미국 집은요 주로 어떤 분들이 사냐면 한국에 집이 있는 사람이 자녀가 유학을 가요. 그러면 그냥 집 하나 사더라고요. 자산 가치도 있고. 어차피 애가 살 거니까. 애가 살 거니까 돈도 있으니까 사는 거지. 한국에 있는 집을 팔고 미국에 간다? 와, 이거는 저는 진짜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라고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그러면 한국에 살 때 어디 사느냐? 결국 인서울밖에 없는 거고, 부동산을 안 하게 되면 이제 주식하고 코인인데 이게 호흡이 좀 다르잖아요. 저도 이제 주식은 진짜 못 하겠던데 너무 호흡이 빠르니까 이게 아침에 빨간색이었다가 점심 먹고 돌아서면 파란색이고 또 뭐 막장 되면은 또 빨간색 바뀌었다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언제 팔아야 될지 그리고 매일 뭐 그런 거 재밌지 않아요? 금리가 내렸어 미국이. 똑같이 내렸는데 지난달에 내렸을 때는 악재라고 해서 뭐 호재라고 해서 주가가 올랐는데 이번에 내리면 또 악재래. 미리 반영이 됐대. 선반영. 뭔 선반영을 같은 현상을 두고 해석의 차이. 종잡을 수 없는 문제. 그래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더라고요. 부동산을 하는 분들은 부동산을 주력으로 하고 주식을 하는 분들은 주력으로 하되 물론 여유자금 조금 가지고 취미처럼 할 수는 있으나 자기 주력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부동산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주식에 달란트가 있고 주식 호흡을 잘 맞으면 주식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그렇게 짧은 호흡이 부담스러워. 저처럼 나는 좀 묻어두는 게 좋아라고 한다면 전세 끼고 사면 무이자 대출 50% 전세가율이 50%라면 그러면 긴 호흡을 원하는 사람은 부동산. 근데 주변 한번 보시면 우리 1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주변에 아시는 분들 대표님도 많이 있을 텐데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많을까요?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이 그러니까 많을까요? 주식보다는 물론 이제 부동산도 더 많은데 더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그 시드 자체의 규모가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차이가 나고 이제 버텨야 되는데 주식도 저는 버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식에 생각해요. 전 재산 넣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올인하려면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시간을 투입을 해서 뭐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내가 정상적인 직장이나 사업을 하면서 주식을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3천만 원? 뭐 1억 이하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익률이 좋은데요. 금액대가 커지면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을 보게 되면 대다수 제 주변에 있는 자산가들이나 아시는 분들 다 부동산으로 돈 벌었고요. 주식으로 돈 번 사람 중간에 벌 포인트가 있어요. 벌었다라고 하는데 몇 년 지나서 물어보면 다시 또 까먹고 몇 종목이 오르고 몇 종목이 내려서 평균은 비슷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저는 주식에서 중요한 것도 결국에는 좋은 종목을 사서 장기 보유 버티고 잘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 그 말은 결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다수가 여전히 부동산 투자를 하고 거기를 또 뭐 익숙해 하기 때문에 뭐 부동산 시황이 뭐 조금 뭐 불안하더라도
여기를 떠나기보다는 그 안에서 좀 그래도 안전자산인 서울 쪽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그래서 흐름은 조금 더 뭐 갈 학습 수 효과도 있다. 있고 네. 물론 향후에 20년 후에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고 네. 더 이상 안 올라간다는 게 입증이 되면 이제 달라지겠으나 아직까지는 여전히 진행 중이죠. 일본처럼 뭐 잃어버린 30년 동안 멈췄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도 뭐 문화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그렇게 가진 않았잖아요. 가지 않아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갈 확률이 몇 퍼센트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결정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저는 그렇게 했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트렌드가 달라졌다면 그때 따라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미리 불확실한 예측을 해서 나는 주식밖에 없어. 코인밖에 없어. 잘하시는 분들은 주식 코인 하셔도 됩니다. 미국 요즘 또 미국 주식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국내 주식이 더 걱정해요. 내가 굳이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네. 걱정되는 게 제 주변에 보더라도 이제 미국 주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국부 유출 같은 느낌이 저는 들어요. 그러면 국내 주식을 많이 투자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한테 돈이 가고 재투자가 들어가는데 결국 테슬라, 구글 뭐 AI 이런 쪽에 엔비디아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결국 미국만 더 강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네. 생각도 듭니다. 사실 좀 걱정돼요. 맞아요. 그것도 좀 맞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댓글 보면서 좀 재밌었던 게 뭐 AI에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왜 그런 걸 투자 안 하냐 하면서 똑같은 분이 국장 탈출은 지능순 하면서 이제 미국 거를 사러 가시더라고요. 결국에 AI는 이게 한국이 네. AI 하기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주식을 사실 사줘야지만 사실 주가가 높아져야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되는 그게 건데. 맞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 방송이지만 우리는 왜 AI 안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이제 두 강자의 싸움인데 미국이야 세계의 자금을 끌어들여서 막대한 투자를 해서 이제 선도로 나가고 있고 제가 최근에 이제 AI 전문가인 제 친구를 만나서 좀 물어봤는데 중국의 강점은 뭐 최근에 이제 뭐 딥시크 같은 딥시크 때문에 이제 뭐 난리가 났는데 중국의 강점은 뭐 인력도 많고 사실 중국 공산당의 힘이잖아요. 정보가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이제 법이 굉장히 강화되고 인권 때문에 아무 개인정보 데이터나 같은 사용할 것들. 수는 없죠. 뭐 CCTV만 하더라도 무단으로 볼 수도 없는데 네. 중국은 지금 얼굴 인식 기술도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게 네. 사실은 다 인권하고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중국은 그걸 무시하고 공산당이 밀어주게 되면 모든 데이터를 다 활용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해킹을 하든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한국이 미국처럼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마음대로 네. 인권 뭐 이런 걸 무시하고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바꾼다고 해서 이 미국 중국과 버금가는 AI 강국이 되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국장을 좀 살려야지 사실 우리나라의 그 장기적인 경제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좀 좋을 거라고 보는데 이쪽에 대한 뭐 법 제도나 이런 것들도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죽이고 주식을 살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반대로 주식 시장을 잘 살리면 부동산은 알아서 안정화가 될 것이다. 근데 이 주식으로 가는 게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부동산을 죽이고 주식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센스가 사실은 저는 한 몸이라고 봐요. 뭐 비슷한 거죠. 주식과 부동산이 한 몸이야. 그래서 네. 부동산으로 돈을 벌면 돈 번 사람이 남는 돈이 있으면 주식 투자하는 거고요. 주식으로 돈을 벌면 또 부동산 또 사요. 코인으로 돈 벌면 뭐 하겠어요. 네. 또 강남에 집 또 사러 아파트 오고. 사고.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서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가 아니라 결국에는 저는 한 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하고 뭐 집이 예를 들어 두 채가 있는데 올랐어. 한 채를 팔았어. 그러면 다른 걸 살 수도 있고 주식 살 수도 있고 이게 선순환 구조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가 살아야 되고 저는 부동산만 계속 올라가고 부동산만 투자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시는 분들 제 고객들한테도 포트폴리오는 해라. 네. 한국에서 물론 미국처럼 부동산이 4, 뭐 금융이 6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한국에서 한 6대 4, 7대 3 정도에서 한 3 정도는 금융 투자 저는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어쨌든 똘똘한 한 채 그런 정책으로 인한 어떤 뭐 극단적인 뭐 지금 끝까지 오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평당 2억짜리 반포 아파트가 나온 거로 보이는데 네. 이렇게 가는 방향이 앞으로 바뀔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예를 들어 뭐 다주택 규제를 막 푼다거나 아니면 지방은 뭐 세금 혜택을 막 주고 뭐 서울 이쪽은 막 규제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돈의 물길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제가 바라는 말씀을 대표님이 해주셨는데 지방 미분양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좀 풀어줘야 된다. DSR 좀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기자들이 전화 오면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은발의 오줌 누기다. 왜 지방의 미분양이나 부동산을 투자하지 않나요? 답은 간단해요. 안 오를 것 같으니까 우리가 오르지 않는 부동산을 왜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대출이자 내면서 왜 삽니까? 실수요자들 안 오르는 부동산 사고 싶어요. 안 떨어지는 부동산 사고 싶어요. 안 올라도 돼요. 전세 살지. 그걸 왜 하냐고. 네. 결국에는 올라갈 것 같은 인플레이션보다 화폐 가치 하락보다 더 올라갈 거에 기대 베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건데 실소유자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그게 보이지 않아요. 지방에서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분양도 안 받는 거고요. 집도 안 사는 거고요. 거래가 안 되니까 미분양도 늘어나는 건데 세제 혜택을 좀 주겠다? 대출 좀 풀어주겠다? 소위 말해서 그거죠. 길 가다가 이제 일진한테 걸려요. 야, 너 나 10대 때리려고 했는데 나 2대만 때릴게. 이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고 희망이 있으면 2대 맞아도 되는데 지금 기존에 10대 때려도 올라가면 사요. 근데 지금은 뭐 세금 좀 깎아주고 뭐 이 정도 가지고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토탈 패키지 정도 나와야 된다. 진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 뭐 대출 한도도 풀어주고 금리도 좀 낮게 해주고 또 취득세 세금 또 양도세뿐만 아니라 뭐 취득세 재산세 저는 다 혜택을 줘야 된다. 그래서 서울로 향하는 이 물길이 지방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또 일자리 지방에 좋은 기업들 많이 가야 되고 대학교 지방에 있는 대학교도 또 굳이 인서울 안 하고 부산대 뭐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같은 대학교가 포항공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지방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방에서 공부하고 지방에 취직해서 고급 인재들이 또 유효수요가 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총력 투쟁을 해야지 세금 한번 깎아줘 정도 가지고는 그런 선순환 구조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국회하고 정부하고 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진짜 풀어야 될 우리의 장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지방하고 서울하고 지금 어찌 보면 세금 규제나 뭐 이런 게 똑같다면은 사실 누가 지금 지방을 사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확실한 좀 차이가 나게. 대출도 마찬가지죠. 아니, 대출이나 DSR을 뭐든. 서울이 좀 더 이제 높아요. 가산금리가 높아도 지방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은 그거죠. 아니 우리는 지금 뭐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DSR이 도대체 뭔 말이냐. 네. 서울 내에서도 노도강, 금광구 이런 사람들 불만 되게 많아요. 현장 부동산에 가보면 그 얘기를 하죠. 강남, 마용성 뭐 집값이 올라서 DSR 뭐 강화하고 규제를 하는데 작년에 7월에도 그랬죠. 막 그 창구 지도하고 막 이랬잖아요. 대출 규제 딱 하고 나니까 강남은 그래도 신고가, 노도강, 금광구는 숨 넘어가죠. 왜 그러냐? 강남에 30억 이상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대출이 안 나온다고 못 사겠습니까? 이미 자금이 있는 소득 수준이 되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고 그렇지 않은 지방이나 외곽 지역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안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야 강남은 5대 때릴 테니까 너희들은 2대만 때릴게. 강남은 5대 때려도 아무렇지도 아프지도 않고요. 이분들은 한 대만 맞아도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진짜 좀 구분해야 되고 적어도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파격적으로 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또 여론이나 아니면 뭐 채팅 같은 거 댓글 같은 걸 보면은 또 많은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그 물량 매물 적체 가 계속 이제 늘어나면서 뭐 역대 최고 뭐 매물이 쌓여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조만간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막 달리거든요. 아 조만간 무너진다. 네.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우선은 지금 뭐 매물 많이 쌓인다는 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러면은 주인들이 팔고는 싶지만 가격을 낮추지 않아서 쌓인다 그럼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서울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팔고 무주택자가 되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팔고 또 갈아타려고 하시는 걸까요? 갈아타야죠. 팔고 무주택 가는 사람은 무서우니까 집값 떨어질 때 있잖아요. 네. 집값이 뚝뚝뚝 떨어지게 되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바닥 치면 사야지라는 전략을 가지고 이제 무주택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이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집값이 막상 떨어지게 되면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절대 1주택이 있는 사람이 팔고 무주택 가는 거는 절대 반대합니다. 호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는 갈아타려고 하시는 정도의 매물이다. 갈아타려고 하고 팔고 무주택으로 갈 만큼의 용기 있는 사람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갈아타는 전략 가지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막상 급매로 던지기는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 제일 많이 이제 시세 차익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은 2015년부터 계속 올랐기 때문에 많이 안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집주인들도. 그런데도 강남은 이제 계속 오르긴 하는데 집주인들도 사실 좀 놀라거든요. 아니 이렇게 올라도 돼? 우리 집값 너무 오른 것 같아라는 걱정 아닌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차익 실현을 해도 괜찮겠어. 그러니까 무주택으로 간다기보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자녀 다 키우고 뭐 대치동에 살고 있는데 팔고 그냥 좀 작은 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실거주 하실래 상가 하나 사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생각이 급매로 팔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그냥 그래 차익 실현. 그래서 바라보는 산이 좀 틀려요. 이게 집주인들은 고점 가격을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은 이제 저점 1차 하락 때 2022년 12월 때 가격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지금 가격을 두고 5천만 원 떨어지면 집주인은 5천이나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집을 사려는 분들은 무슨 소리야 5억 하던 집이 10억 가서 5천 떨어진 게 떨어진 거냐 지금 4억 5천에 올랐잖아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금 균형이 지금 깨지지 않고 있고요. 결국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주인이 매물은 던지는데 호가를 내린 하락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호가 하락의 매물을 던지려면 공포가 지배가 돼야 된다. 그러기가 지금은 근데 아직은 확률이 뭐 높지는 않다. 저는 아직은 공포 지배가 안 될 것 같고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생기면 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뭐 빅스텝 한 3번 올리면 뭐 공포 생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호가를 맞춰주는 매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또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강남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다른 지역들까지 가려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한국은행이 좀 금리를 몇 번 내리면 그게 약간 시작점이 될까요?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들은 괜찮을 수는 있겠죠. 뭐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뭐 자기 집을 팔고 파는 갈아타기. 이유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필요해서. 네. 저는 그분들 아니면 1주택자들은 팔지 말라고 합니다. 1주택자들이 물어보잖아요. 팔까요? 그럼 항상 물어봐요. 집 하나 있는데 팔고 뭐 하시려고요? 전제 조건 2가지.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필요한 이유.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자녀 다 키우고 이제 은퇴도 하고 네. 고정 수익이 줄어드니까 30억 아파트 팔고 15억 아파트 뭐 신도시로 간 다음에 나머지 15억은 내 은퇴 자금으로 쓰겠다. 이런 전략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략이 있는 분들 아니면 1주택자들은 그렇게 뭐 특히 금매로 이렇게 팔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뭐 그런 모멘텀 자체가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요즘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서 매수자가 지금보다 더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결국에 매도자들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항상 있잖아요. 있죠. 근데 뭐 호가로 버티다가 결국에 안 팔리면 뭐 자기도 금매로 이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매수자가 줄어들면서 금매가 나오는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수자가 많이 줄어들면 금매가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어디부터? 지금 지방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지방이나 외곽은 힘든데 매수자가 줄어들어도 이제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불안하면 어디로 가냐고. 똘똘한 지역, 똘똘한 한 채로 가기 때문에 지금 한강 벨트가 안 떨어지고 있는 건데 매수자들이 그걸 뭐라 그럴까요? 단합을 하면 충분히 떨어뜨릴 수는 있어요. 전국의 가격을 다 떨어뜨릴 수는 있어요. 야, 우리 6개월 동안 강남, 한강 벨트, 마용선 집 사지 말자. 안 사면 집주인 중에서 팔아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당연히 떨어지는데 과연 그 컨센서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댓글도 꽤 달립니다. 근데 안 되죠. 앞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사지 한번 말자. 말씀드렸지만 그 게임 이론이 있잖아요. 네. 서로 못 믿기 때문입니다. 자, 사지 말자. 우리 다 사지 말자.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제가 사면 어떡하지? 사서 오르면 안 되는데 똑같이 안 사야 되는데 절대 안 됩니다. 대구 동해 명태씨가 말라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나는 새끼 잡지 말자 잠잘 때 생각하죠. 아, 옆집 김씨가 아무리 봐도 저거 잡으러 갈 것 같은데 나도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단합은 될 수는 없다. 자본주의 아까 제가 한양 이야기했듯이 조선시대 한양은 왜 그렇게 막 집을 사고 싶어서 난리였을까요? 그때도 심리는 똑같았다는 거죠. 어디? 일자리가 있는 곳, 좋은 곳들, 교육이 좋은 곳, 우리 자녀가 보다 좋은 곳에 살고 싶어하는 정약용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이 저는 사람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가 선택의 폭이 없잖아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네. 주식, 코인, 부동산이 3개인데 뭘 해야 될까요? 일반인들이 코인 한다? 젊은 친구들 중에 이제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은 하라고 하는데 대다수는 코인으로 그렇게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주식 잘 버는 사람들은 하시고 근데 저는 선택지가 결국에는 부동산밖에 없기 때문에 집 팔더라도 지방집을 팔더라도 외곽집을 팔더라도 팔아서 갈 때는 상급지밖에 없는데 그럼 상급지가 결국 어디로 가냐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리를 끊어주기에는 쉽지 않겠다. 차라리 과거처럼 인구도 늘어나고 경제도 성장하는 시절 같으면 지방도 오르고 서울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차이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강북하고 강남하고 네. 평당 가격이 그렇게 차이 안 났잖아요. 네네. 30년 전에는 오히려 지방이 더 비싼 데도 많았어요. 제 고향만 하더라도 그 중심지 시내 건물 하나 팔면 강남의 건물을 살 만큼의 네. 가격이 비슷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거든요. 지금은 뭐야? 10배가 뭐야? 뭐 50배 차이가 나도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를 본다면 이 양극화 흐름은 저는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런던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미국 양극화 어때요? 미국 시골, 네. 런던, 영국도 런던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양극화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어느 정도 잘 살고 그렇다면 저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우리가 가야 되는 관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지방 부동산의 희망이 딱히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은 잘 보이진 않고요. 유일한 희망이라면 그래도 정책적으로 많은 패키지, 종합 패키지가 나와서 다주택자들 또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미분양 살 수 있게. 저는 다주택에 대한 프레임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다주택자들을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투기꾼 취급을 좀 많이 했는데 네.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2024년 12월 미분양이 7만 호로 늘어났어요. 6만 5천 호에서 7만 호 늘어나고 준공업 미분양도 이제 2만 호가 되는 시절입니다. 그러면 돈이 있는 다주택자들이 이 미분양을 사서 전세 주고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팔 때 양도세 내는 게 국가 이득일까요? 아니면 이분들이 이 돈을 가지고 미국 주식을 사고 강남에 아파트 부동산을 사는 게 국가적으로 이득일까요? 저는 그렇게 바라본다면 돈 있는 다주택자들이 미분양도 사주고 하면 세입자도 전세 물량이 나오니까 좋고 국가는 세금이 들어와도 좋고 그래서 저는 다주택자들을 투기꾼 취급하는 이 문화부터 저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제는. 거기다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왜 그렇게 건설사들 돈 벌게 해주냐 또 무슨 뭐 건설사들 돈 받았냐 뭐 이런 얘기 댓글도 많이 달리거든요. 오늘도 댓글이 달릴 것 근데 같습니다. 실제로 건설사들이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게 아닙니다. 건설사들 돈 못 벌고 그러니까 지금 파산하고 막 무너지는 거죠. 건설사도 굉장히 힘들죠. 벌었는 돈 뭐 했냐라고 하는데 뭐 했겠어요. 돈 벌면 직원들 월급 주고 남는 돈으로 땅 샀거든요. 네. 사업하려고. 그 땅값 지금 물렸잖아요. 건축비 올라가죠. 분양가 올라가죠. 그럼 건설회사 돈 많이 벌겠다고 하는데 건설회사들 오히려 싫어합니다. 분양가를 그렇게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거든요. 네. 미분양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회사들도 제가 대변하는 건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 잘 나갈 때는 돈을 많이 벌지만 그 돈을 딱 쟁겨두면 부자가 됐겠죠. 네. 다시 또 재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지금 뭔가 꽉 막혀 있는 어떤 네. 지방을 좀 풀어주고 그리고 반대로 너무 쏠리는 지금 서울 쪽은 그래도 조금 뭐 규제가 뭐 일부 유지를 하더라도 해서 좀 돈을 좀 이렇게 다른 곳으로 좀 보내는 저는 수밖에 그렇게 해야 없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